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산업 분석 스터디 주제로 테더를 꼽아 보았습니다. 테더에 대해서 토파보는 시간, 토파보다는 순 우리말로 이제 알아보다, 조금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다 이런 용어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테더가 어떻게 발행이 되고 짧은 역사와 어떻게 발행이 되고 어떻게 테더가 수익을 벌고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해 어떤 비판이 있는가 그리고 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라는 회사에게 지역적 제한, 법안, 국가에 대한 이제 협조라는 말은 떼어낼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어떠한가, 유럽에선 어떠한가, 그리고 아시아에선 어떠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그리고 테더가 지금 가장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테더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더 해봐서 그걸 마지막에 붙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테더란 무엇이냐? 간단한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름도 테더가 아니었고 어, 검색을 해보니 2014년에 설립되었고 리얼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테더로 리브랜딩이 되었고 성공을 했다. 그게 2017년경이었고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거래소 그리고 어, 김치 프리미엄 거래 또는 송금에 쓸 때 많이 쓰는 USDT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비트파이넥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같은 모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그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테더는 USDT를 1달러와 패깅을 시키는 회사입니다. 고객들로부터 달러를 받고 그 달러를 받은 만큼 USDT라는 코인을 발행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USDT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은행 파트너는 테더가 근거로 하는 버진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은행 그리고 그 은행이 다른 국가에 있는 은행과 이제 주고받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의 더 자세한 부분은 리포트 형태로 작성이 되고 있고 리포트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서 공개할 예정이오니 더 자세한 정보는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더의 수익 구조는 그렇게 받은 리얼 달러를 네, 리얼 달러를 운용을 해서 그 운용 수익을 회사에서 갖는 형태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운용할 수 있는 수익이 더 커졌고 2023년은 62억 달러 그리고 2024년은 1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지 않았겠냐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태도에 대한 비판입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고 비슷한 형태로 받고 있긴 하나 그것이 정확한 정보와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라 테더가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에게 우리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라는 스크린샷을 찍어서 검증을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더 자세한 회계를 받아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국채를 더 잘 팔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달러 자체의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CBDC 발행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원에서 발행자 기준을 제시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정치권 인식은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열 손가락 안에도 꼽히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은데 독일과 비슷한 규모로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테더는
이제 법안 안에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듣겠다 하고 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USDT 그러니까 테더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미국 국채 그리고 현금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상황. 그리고 AML 쪽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미국과는 다르게 CB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아닌 모든 국가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를 발행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 내 결제 시스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카 앱, 마이카 앱이라고 불리는 법안도 사실상 물론 어떤 법안이든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 법을 보고서는 달러를 사람들이 쓰게 하는 이 테더를 조금 겨냥한 게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넣었고 은행 인가가 필요하다. 저것이 중요하고 그게 1대1 준비금을 유지시키고 규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비유로와 스테이블 코인 일일 결제량 상한 도입한 것도 기업이나 개인이 큰 금액을 달러로 받게끔 하면 유로화의 힘이 그만큼 약해지니까 어, 주고받을 수 있는 비유로를 제한함으로써 유로를 쓰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내 인가가 없기 때문에 테더는 받겠다. 규정 준수 의지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는 주고 있지만 여전히 라이센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미국이 하라는 것도 하지 않는 테더가 유럽이 하라는 걸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회 상장하는 형식으로 몰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몰타에서 발행한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체 유로화 토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쓰이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랑 프랑스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USDC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 그런 코인들도 있었고 비판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마이카가 이제 시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테더가 쓰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소비자들은 이미 적응을 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도 더 편한 걸 이용자는 편한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과연 제재가 될까? 그리고 다른 이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렇게 점유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제 중동 쪽 그리고 중국,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USDT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리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가장 잘 만드는 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국가입니다. 그런 일본이 이제 신탁사 은행 통해서 유통을 가능하게끔 한다. 사실상 유럽과 비슷한 요구인데 조건부 허용이니까 유럽과 비슷하다 그런 상황이고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자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화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인가를 했고 거기서 싱가포르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홍콩은 신규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을 했고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허가받은 업체만 발행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UAE 바레인도 같은 맥락이고요. 중국에서는 실제로 많은 기사에서 OTC 시장 그러니까 정장외에서 USDT를 많이 주고받고 있다. 그만큼 위안화에 대한 압박이 되겠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권들도 최근에도 테더를 허가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만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테더 노력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나온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또 찾아보았는데 네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달러가 있었고 그러나 사실상 이것도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점유율이 낮습니다. 우리는 USDT를 쓰지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요 사용처 P2P 해외 송금 자산 저장이 크겠죠. 그리고 거래소에도 활용은 여전히 달러로 하고 있다. 달러를 이길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점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테더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 법률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언급은 됩니다. 언급은 되나 뭐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없는 상황. 그리고 2단계 입법을 통해 상장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이제 외환거래법을 추정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나가는 금액을 더 잘 추적할 수 있게끔 법안을 고치겠다. 그리고 한은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 유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5대 거래소는 최근까지 USDT를 지원하지 않았다가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마켓이 개설되었고 코인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 빗썸 그리고 빗썸이 점유율을 올리니까 업비트도 같이 개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네,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의 거래량과 관심도에 대해 국민들께서 USDT를 인식하고 계신가? 상장한 직후에는 거래 비중이 높지 않았으나 급증을 했고 그리고 2025년 2월 기준 타이거 리서치의 리서치를 근거로 한 자료인데 2월 기준 국내 전체 거래량이 약 17% 정도라고 합니다. 원화가 약하고 증시가 약하니까 달러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달러를 더 쉽게 많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코인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공식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공식 결제 수단이 뭘까라고 찾아보니 현금, 카드, 수표 등을 말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살 때 코인을 쓰지는 않는 상황. 그러니까 자산, 딱 달러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CBDC 도입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소비 시장 진입은 어려워질 것 같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더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USDT를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라이트닝 랩스와 협력을 하고 있고 더 빠르고 저렴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게끔 트랩루트 에셋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 멀티 체인 지원. 많은 체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체인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쪽. 물론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그것이 각종 규제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 그리고 그 자체를 운용하는 실력 그런 쪽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테더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금, 위안화, 멕시코 페소, 비르함 등도 스테이블하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주겠다.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중앙은행들은 CBDC를 준비하고 있고 시행을 할 텐데 특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 텐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무릇 그러하듯 안전하다는 인식은 주지만 민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사실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반하여 테더의 USDT는 사실 기술 개발과 그 적용도 빠를 것이고 우리가 그러하듯 많은 사람이 이미 쓰고 있고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CBDC를 만들어서 CBDC를 쓰십시오라고 유도를 하는 게 맞나? 차라리 디르함, 위안화, 멕시코 페소처럼 스테이블 코인 하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와 테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만큼 대한민국 국채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외국처럼 외국환 송금이 어려운 국가와 불편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송금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11분 혁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테더 수요는 딱 달러 수요다. 네, 그런 생각 들었고 참고 자료 및 출처는 리포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한 개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은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다른 네. 나라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CBDC로 가고 싶어 한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국채라는 점입니다. 달러를 발행한 만큼 달러를 발행하면서 받는 리얼 달러를 국채를 사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러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발행하면서 받는 인플레 압박도 없는 상황에서 국채를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득이네 라는 인식이 정치권에 깔려 있는 거고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이 가려면 중국 국채, 한국 국채 그리고 뭐 영국, 프랑스 국채를 사야 되는데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쓸까? 그러니까 예치를 할까? 예치를 해서 국채를 살까? 달러가 있는데. 네. 예, 그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더 지금 미국 쪽에서 더 좀 추구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그 국채 수요도 있겠지만 그 왜 국채 수요가 필요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코로나 시대를 딱 시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으로 너무 많은 버논 통화가 풀렸잖아요. 네. 근데 CBDC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쨌든 간에 디지털 커런시니까 버논 통화의 발행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국가에서 국채를 판다라는 거는 국채를 팜으로써 버논 통화를 국가가 흡수하면서 버논 통화를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건데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풀려 있는 화폐로 인한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관점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현금을 이제 흡수를 할 맞죠? 때 그 네.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표현보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있잖아요. 그 테더나 뭐 네. 서클이나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네. 그 뭐지 단기 채권이죠.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단기 채권을 주로 하게 되는데 실은 미국 인플레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중장기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말하면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금리 차나 이런 걸 가지고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나 이런 걸 파악하기도 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잡으려면 중장기 채권이 팔려야 내가 미래까지 해서 줄 쿠폰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현금을 끌어당기는 건데 네. 인플레를 잡으려면 중장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서클이나 이런 데는 단기 채권만 계속 수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 근데 채권을 사실 사고 있죠. 또 이게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그 서클이나 이런 발행하는 회사들이 어떤 걸 담보로 채권을 살 수 있는지를 명시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쵸? 저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어쩌면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할 때 중장기 채권을 일정 부분 보유하도록 담보금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음. 해가지고 또
인플레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CBDC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게 아닌가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이셨습니다. 리서치하면서 제가 사실 반성을 했던 게 USDT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걸 서치를 했는데 USDC를 제가 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USDC를 더 조사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국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으나 테더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테더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네, 테더보다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이야기로 빠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이 제가 이번에 리서치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승준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고 더 정확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프하게 이해하시려면은 네, 무슨 질문인가요? 네, 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USDT가 굉장히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USDT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USDC도 있고 다른 코인들이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USD가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 중에 뭐 기술적인 요인도 들어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술적인 요인.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USDT가 더 빠르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근데 뭐 더 빠르건 아니면은 네. 수수료가 적다든지 뭐 그런 등의 요인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부분은 USDT다 USDC가 문제가 아니고 네트워크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테더가 USDT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있긴 하거든요. 0.1%인가? 네. 발행 환매 수수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더 낫나는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수수료가 더 싼가 하는 것은 같은 네트워크를 썼을 때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 싸냐 안 싸냐겠죠. 네네. 네, 그쪽으로는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더 방금 생겼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스테이블 코인이 약간 지금 경제 상황에서 조금 변칙적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네, 근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나는 1달러처럼 쓰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했을 때 그게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니까 그렇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시중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중에 내가 10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5달러를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면 네, 나는 나머지 5달러밖에 쓸 수 없는 상황인 건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달러어치의 국채를 사는 대신에 5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그 상태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준비금인 5달러가 국채 매입에 쓰이게 되면은 네. 결론적으로 국채의 기능 중에 하나인 통화 흡수가 안 일어나니까 만약에 뱅크런 일어났을 때 국채 다 팔 거 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네, 궁금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네, 원래는 그만큼의 그만큼의 국채를 샀다는 거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니까 시장에는 그 돈이 안 돌아다녀야 하는데 스테이블 네. 코인을 발행해버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 것만큼 시장에 유동하는 통화의 양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으니까 사실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일단 질문은 이해했고요. 네, 그러니까 난 달러를 주고 국채를 샀는데 네. 왜 5달러가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느냐?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5달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만큼 시장에서는 달러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효과를 낳았으니까 네. 결국에 국채의 금리는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은 그만큼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린 거니까 근본적인 인플레 같은 거는 어떻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 해줄 수가 없는 건지. 뭐 사실은 국채를 바로 산다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5달러를 어떤 기업한테 맡기고 그리고 달러는 기업이한테 주고 기업이 5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진 코인을 만들어 준 상황. 근데 나라에서 그 기업한테 그 5달러에 대한 운용을 국채를 사도록 하렴이라고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아까 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을 때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없다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는 돈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면은 100달러만큼 있으면은 네. 그러면은 100달러만큼의 미국 국채가 사진 상황에서 또 스테이블 코인 100개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마치 시장에 100달러의 코인이 100달러가 추가로 돌아다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M2 본원 통화의 정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아니, 이해했는데 제가 네.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딱 이해는 했는데 혹시 승주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상 결국 국채를 사서 그거를 달러 파생 상품으로 포장해가지고 달러처럼 쓰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 인플레와 관련이 될 수 있나 오히려 그 인플레를 감소시키는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거 그쵸. 아니냐라는 질문이 맞나요? 네.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생각해 볼 때 네. 이제 유동성과 통화 승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텐데 일반적으로 본원 어쨌든 간에 본원 통화를 날리고 어쨌든 간에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네.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판매했다라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본원 통화를 감소시키는 효과죠. 시중에 풀려 있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채권을 판다는 거는 민간 기업이 됐든 누구 그걸 수요자에게서 본원 통화를 받아서 채권을 주는 거니까 본원 통화가 감소하죠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네. 본원 토너가 그러니까 5달러를 가져갔으면 국채를 받아왔으니까 내 손에는 국채밖에 없어야 되는데 5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아닌가요? 저희가 실물 경제 그 뭐야 인플레이션을 따질 때 실물 경제 영역에서 따지기 때문에 실은 그 통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 가지고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인플레에서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미국 정부에서 일어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인플레를 따지는 건데 그걸 따질 미국의 실물 경제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안 되고 또 실은 대부분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같은 경우에 그걸 네. 실물에서 활용하는 거는 해외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봤을 때는 인플레 잡는 게 맞죠. 내부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대신에 직접 달러를 쓰는 게 더 편한 환경이 되니까 미국 내부의 인플레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달러가 필요한 해외 수요로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미국 내부의 인플레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발행한 본원 통화가 감소하는 효과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응돼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글로벌로 네. 넘어가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 USDC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온체인에서 돌거나 혹은 그 이제 아예 해외 그 개발도상국이다 이런 데서 인플레 수요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가 있는 쪽에서의 실물 경제랑 관련이 있겠죠? 아, 여기서 달러 패권 강화 개념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아, 때문에 순수하게 따지면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번원 통화가 줄었으니 인플레 감소가 되는 거죠. 인플레를 잡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정부에게 주는 이점 같은 게 그 다른 나라의 통화 주권을 약간 조금 방해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예, 그렇게 볼 수도 봐야 할 있죠. 것. 네, 어쨌든 저도 글로벌 그렇게 알고 단위에서의 달러 있는데, 헤게모니의 강화 역할을 할 네. 테니까. 네, 저는 그러면은 결과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저희 세 명이 하고 있던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만큼 국채는 어쨌든 팔림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은 보통 해외에서 쓰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인플레는 또 영향을 별로 안 주고, 그러면은 달러 헤게모니가 강화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 논의를 조금만 더 연장시켜 버리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중앙은행들은 달러가 아니라 통화 주권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미카에서 미카법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스테이블 코인을 못 하고 CBDC를 약간 정확하게 하는 건가요? 정확하다기보단 제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그 이제 국가별로 CBDC를 선호하는 국가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법안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국제 정세에서의 블루팀과 레드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레드팀 어, 분야에서 CBDC를 선호해요. 특히 예를 들어 약간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글로벌 단위의 달러 헤게모니로 한다면 이제 코인을 제외하고 봤을 때 또 다른 데서 쓰이는 게 페트로달러 유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달러의 패권 강화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이런 쪽에서 페트로 위안이 돼야 된다 하면서 달러 약세를 노리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유가 쪽에서 봤을 때 그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거고 다른 네. 국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CBDC를 통해서 하려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CBDC를 이미 쓰고 있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게 블록체인 형태가 아닐 뿐이지. 예,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네,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테더 토파보기 서용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발표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멤버분들께서도 다양한 질문 많이 해주셔서 활발하게 스터디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주치 멤버분들 동시에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부터 할 때는 훨씬 기간이 짧을 겁니다. 아마 9시부터 그 세션부터 진행해 또 빠르면 10시, 늦어도 10시 반 전에는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조금 준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발표 시간은 전부 자율입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발표 또 계획되어 있는 두 분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